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기준시점 나왔죠. 그럼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은 감정평가, 그러니까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가 원칙이고요. 만약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그러면 감정평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일자가 아니라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네요. 2번 가격은 가치의 화폐액적 표현이며 즉 가치를 화폐액으로 만든 게 가격이다. 또 가격은 거래 시점에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하죠. 그에 비해서 가치는 장래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가이고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시장 가치,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이죠.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옳은 표현이죠. 자, 4번 볼게요.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고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함으로 가변성의 특성을 갖고 있죠. 가변적인데 한 번 형성되면 변화하지 않는다. 고정성을 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원리를 우리는 변동의 원칙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틀렸네요. 가변성이죠. 자, 5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 원칙 중 적합의 원칙. 벌써 적합이란 말 나오면 외부 환경자가 따라 나와야 돼요. 자, 외부 환경과의 균형자가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 답이지만 내부자가 나오면서 내부적 균형 이런 식의 말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 답이 됩니다. 읽어보니까요. 어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가의 결합의 균형. 자, 균형 앞에 내부자가 나오면 이건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을 의미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리네요. 자, 6번 볼게요. 인근 지역의 뜻도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이라고 우리 배운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다 맞는데 인근 지역이면 지역자 나왔잖아요. 지역자가 붙었으면 당연히 지역 요인자가 나와야지 어디서 개별자를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6번도 틀렸네요. 자, 7번 볼게요. 재조달 원가. 자, 원가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고 원가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조달 원가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원가법의 뜻도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이었죠. 어땠습니까?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게 법의 규정이죠. 그때 재조달 원가의 뜻은 뭐였죠?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을 제조달 원가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고, 또 제조달 원가는 종류가 복대,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 두 가지로 구분했던 거 기억을 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조심할 건 제조달 원가의 뜻과 관련해서 시점은 기준 시점 하나만 해당되는 거죠. 기준점만 들어가야지 기준 시점이 아닌 뭐 신축 시점이다, 준공 시점이다, 거래 시점이다, 어떤 시점도 들어가면 안 돼요. 기준 시점만이 옳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틀렸네요. 자, 8번 볼게요. 8번.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를 때 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점 수정을 한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점 수정이라는 말 자체가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을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게 시점 수정이니까 여기서 거래 시점 대신에 기준 시점이라고 말을 바꿔야만 옳은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미 정확히 파악해 줄 필요가 있어요. 9번 수익환원법이란, 벌써 수익환원법은요, 수익 방식 중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 가격 관한 방법이거든요. 읽어보니까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임대료가 나와요. 가액이지. 수익 방식 중에서 임대료 관한 방법은 수익분석법이고요. 가액, 가격 관한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에요. 틀렸네요. 자, 10번. 환원 이율이 클수록 수익가액도 높게 평가된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의 명칭이 수익가액일 때 수익가액을 관한 공식은 환원이율분의 순수익인데 이때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죠. 그럼 공식에서 분자값 없다고 볼 때 환원이율은 분모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분모값이 클수록 몫이 작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환원율이 커질수록 수익가액, 대상부동산 값어치는 낮게 평가되는 거지 높게 평가되는 게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해 보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